네, 이른바 로또라고 불리던 수도권 청약시장에도 1년 새 당첨자 미계약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1,396가구였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2배 많은 2,788가구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에서 올해 미계약된 물량은 781가구로 지난해보다 8배가 늘었고, 인천은 지난해보다 150배가 많은 400여 가구가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던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면서 청약 시장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라면 이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 금리만을 변수로 봤을 때 이 얘기죠? 네, 다른 변수를 다 제어하고 만약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1%포인트 올라갔을 때 향후 1년 뒤, 2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변할 거냐. 예. 지금 우리 금리 수준이 2.25%거든요. 예. 여기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간다고 했을 때 1년 뒤에는 전국의 집값이 0.4에서 0.7 사이로 하락한다. 예. 2년이 지나면 0.9에서 최대 2.8%까지 하락한다라는 건데,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예.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보다 실질적인 하락폭은 더 클 수 있다. 것이다. 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리만 가지고 볼 때 그런 건데요. 네. 수요 공급도 생각하면 뭐 또 더 큰 파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요새 그 미분양 시장은 그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미분양 사례가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네, 그게 이제 더구나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성남이라는 게 더 놀라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입지나 이 분양가를 생각하면 이 단지의 특수성이 좀 있기도 합니다. 예. 통계를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만은 뭐 분명한 추세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18,000건이었는데 전국 평균을 보면 전국을 다 통합해서 보면 올해 6월에는 이게 28,000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0건 이상 지금 늘어나 있어서 증가율로 보면 거의 60%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그 아파트 사례는 그 주상복합 형태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5월에 분양을 했을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 정도. 예. 네, 그 정도였는데 입지나 인프라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비싸다는 평가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5월 청약 때 당첨이 됐던 사람 전원이 계약을 포기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는데 74가구 중에서 27명만 정말로 내가 들어가겠다 의사를 밝혔고, 예.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건데, 뭐 단독동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뭐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8년 사람, 사려는 사람 사이에 입장차가 있기도 하고 동네별로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아주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금리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금리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수요자라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도 생애 최초라고 해도 충분하게 소득이 있어야 예. 이 DSR 규정을 넘어서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난관이 또 있기도 하고, 실수요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다 그렇습니다. 보니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예. 되어 있는 거고,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본전 생각도 날 테고요. 예. 분양하는 사람들은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어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하반기까지 주택시장은 뭐 이런 상태로 거래 절벽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다른 변수를 다 차치하고라도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이거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고평가 너무 비싸다. 이게 체감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연소득을 가지고 집 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이걸 계산해보는 산식이 있긴 한데 PI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하나도 안 쓰고 몇 년 모으면 네, 살 수 그렇죠. 있느냐 늘, 이런 방식으로 예. 계산하는데 이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건 통계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그게 기존에보다도 몇 년 더 늘어났다. 이건 그만큼 더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로?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여기 출연하셨던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요새 굉장히 각광받는 분인데요. 그분은 어떤 연착륙이랑은 있을 수 없다, 자산 가격에. 30-40% 푹 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네, 가지. 30-40% 폭락은 좀 무서운 얘기라 예.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정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집값 하락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이 2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본격적인 하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자 세계 각국이 앞다퉈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2021년 호주가 15%, 미국 12%, 캐나다 11%, 독일이 7% 올랐고 한국도 6% 넘게 올랐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닥치자 이제 세계 각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떨어졌고 강남구도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매수세가 줄다 보니까 매물량은 많고. 금리는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1991년부터 올해까지 31년 동안 금리와 집값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집값이 곧바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집값이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지나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작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집값 하락은 다음 달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2012년부터 금리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의 수도권의 경우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솔직히 30%만 있으면은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금리를 2-3번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작성자는 우리가 경험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